네, 이렇게 행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독일 이파 2017 신형 스마트폰 공개에서 스마트 홈의 대세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산업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더 많은 미처하지 못한 나머지 이파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TV 얘기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TV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파에서의 TV 경쟁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홈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TV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TV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전시관이 굉장히 크고 넓은 가운데 TV로 이렇게 부스를 잔뜩 이제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TV를 뭐 가전의 꽃이라고도 하지만 TV 제조사에게 있어서는 전시회 부스의 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TV 화면이 그만큼 커지고 또 이제 프리미엄 기능들이 많이 더해지면서 스마트 TV 기능이라든지 UHD 해상도, 그다음에 뭐 HDR이라고 해서 화질을 개선하는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TV 한 대당의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의 매출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파에서 제일 관심이 띄었던 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퀀텀닷 기능 진영하고 그다음에 LG전자에서 OLED TV를 이제 위시한 여러 이제 OLED TV 진영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퀀텀닷 TV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 퀀텀닷 TV를 내고 있는 기업은 7곳입니다. 근데 OLED TV 진영은 올해 13곳으로 크게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OLED TV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만 해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립스라든지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그런 이제 뱅앤올ufsen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명품 브랜드들 혹은 유명 브랜드들이 이제 가전업체들이 이제 같이 참전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SUHD TV라는 브랜드로 TV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도리어 이제 QLED TV라고 내놓았습니다. 약간 그 2년 동안 공들인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홍보 효과들이 과연 QLED TV에서 그 많이 보상이 될지 좀 더 이제 그 진영의 싸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퀀텀닷 시장이어서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좀 밀리는 인상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파에서는 국내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 뭐 스마트 줄자나 사물 인터넷으로 뭐 열고 닫히는 뭐 도어락까지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번 이파에서의 뭐 진출, 어떤 뭐 결과들이 있었을까요? 좀 재미난 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올해 이파에 참여한 업체의 수는 1,600여 곳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이제 홈페이지나 그 이제 행사장을 가면은 디렉토리북이라고 해서 이제 참여 업체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 이제 책자들을 나눠줍니다. 그거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베이징 무슨 기업, 베이징 뭐뭐해서 알파 B로 가면 계속 베이징이고요. S로 누르면 이제 뭐 그 심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젠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중국 기업이 얼마나 많나 보면 한 650여 기업이 이제 참가를 했으니 5분의 2네요. 뭐 한 40%가 이제 나간 셈이죠. 근데 아쉽게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총 39곳이 나갔습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 약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가전 쇼에서도 거의 인해 전술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무슨 베끼기라든지 짝퉁이라든지 그런 논란도 있지만 중국의 기술만을 담은 혹은 고유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담은 기발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은 수도 적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관이 이제 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실제 한국관에 몰려있는 그 기업들이 부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국내에서 한국전자전이 국내 기업당 한 350만 원 정도씩을 받아서 부스 비용을 받아가지고 단체로 이제 한국관으로 입점을 하긴 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전 세계 많은 바이어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자사 제품을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국내에서 좀 정책적으로 밀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관이 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었군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들의 선전 그리고 공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LG전자한테는 좀 행운이 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같은 경우 이파에서는 그 레노버에서 가지고 있는 모토로라 브랜드로 모토제트라는 폰을
내놨습니다. 예. 모토Z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약간 실패한 G5에 있던 그 모듈형을 배터리를 뭐 분리하지 않고 그냥 찰탁식으로 이제 붙였다 뗐다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는 폰을 내놔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레노버에서도 눈에 띄는 제품이 없었고요. 소니에서 나온 제품 XZ1이나 그런 시리즈들이 생각보다 국내에서 반응이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하고 V30랑 그 이파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끌었던 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아직 그 메이트 10이라고 해서 최신형 프리미엄 폰이 뭐 한 10월 달 정도에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LG전자로서는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눈에 띄는 경쟁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홍보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 8과 이 V30의 1대1 구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